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교차하고 현대 사회의 기상천외한 단면들이 모이는 곳, 바로 우리 시대의 희극을 담아내는 가상의 파출소입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캐릭터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조각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서투른 몸짓과 엉뚱한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분들과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첫 번째 손님은 언어의 규칙을 송두리째 흔드는 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범했던 공간의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오빠, 오빠, 피아노빠. 내 이름 오빠방. 그래, 오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사이에는 오빠라는 단어가 끈질기게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문장의 쉼표처럼 혹은 의미 없는 추임새처럼 말이죠. 형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 지금 브랜드 사칭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오빠라는 말은 도대체 몇 번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여인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빠. 장사로 오빠 먹고 오빠 살기가 오빠 힘들어 오빠. 그녀의 말은 오빠라는 단어를 빼고 나면 장사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지극히 평범한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을 끌기 위해 끝말잇기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기면 술 한 잔이 공짜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어머, 오빠. 나는 오빠, 끝말잇기에서 오빠 져본 적이 없어. 오빠. 그녀의 자신감의 형사도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요. 저도 끝말잇기는 꽤 잘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 오빠. 나부터. 선풍기. 기차. 기차, 오빠. 배터리. 리본, 오빠. 빠따. 다리미, 오빠. 승부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형사가 빠로 끝나는 단어를 대자마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외칩니다. 이겼다, 오빠. 그녀의 필승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단어를 말하든 빠로 끝나는 단어로 받아치고 결국 상대가 빠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한국어에서 빠로 시작하는 단어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이용한 실로 기발하면서도 엉뚱한 전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가족 모두가 이런 말투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와의 통화에서도 오빠는 빠지지 않습니다. 할머니 오빠, 나 오빠 기다리지 말고 오빠, 오빠들이랑 오빠 놀아 오빠. 이는 한 개인의 특이한 버릇을 넘어 하나의 세계관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기묘한 언어 유희는 우리에게 익숙한 소통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인물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제일 조신한 여자라고 소개하는 안조신 씨입니다. 그녀의 이름부터가 역설적이지만 그녀는 시종일관 다소곳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털어놓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섬남과 여행을 갔어요. 처음엔 집이 엄해서 안 된다고 했죠. 누가요? 걔가요. 섬남이, 그녀의 이야기 방식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어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문맥에 따라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녀는 이를 극단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마침 불꽃놀이 중이라 목마를 태워줬어요. 누가 누굴려? 내가요. 섬남을.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갑자기 우통을 벗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렇게 젖은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그 뒤로 쉴 새 없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요? 섬남이. 모기가요. 결국 그녀는 자신을 쫓아다니던 섬남을 모기로 오해하고 잡아 죽이려 했다는 혐의로 파출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주어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사소한 생략과 불분명한 표현에서 비롯되는지를 코믹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무대 위가 아닌 파출소에서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려는 두 댄서, 쿼카와 대가리정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요즘 유행하는 모든 춤이 사실은 자신들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스타의 마보이, 안무 역시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이죠. 형사가 증명을 요구하자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마보이의 유명한 웨이브 동작을 선보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자신들의 원조 안무를 표절한 것이라며 진짜 원조 안무를 보여주겠다고 나섭니다. 잠시 후 그들이 보여준 원조 안무는 그저 의미 없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 도무지 춤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기괴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터무니없는 주장은 표절과 원작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대 콘텐츠 시장의 한 단면을 날카롭게 풍자합니다. 무엇이 원조이고 무엇이 모방인지 그 경계가 흐려진 시대에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서툰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파출소의 밤이 깊어지자 이제는 인간이 아닌 존재까지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을 극도로 외향적인 귀신이라고 소개하는 이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필수 소양처럼 여겨지는 MBTI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I, 외향적인 사람은 E라고 하더군요. 저처럼 극도로 외향적인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는 섬뜩한 웃음소리와 함께 이히라고 외칩니다. 알파벳 E와 자신의 웃음소리를 연결한 귀신다운 썰렁한 농담이었죠. 그는 얼마 전 귀신 모임에서 DJ로 활약했다며 자신이 활동하는 무대가 요단강 빠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틀었던 음악을 들려주겠다며 비트를 요청합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신나는 음악이 아닌 구슬픈 곡소리였습니다. 그는 곡소리 질러 라고 외치며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한데 모은 듯한 소리의 향연을 펼칩니다. MBTI, DJ, 파티, 이승의 유행을 따라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귀신의 모습은 소통하고 관계 맺고 싶어하는 존재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그 방식이 비록 기괴하고 서툴지라도 말입니다. 다음은 스스로를 래퍼라 칭하는 한 청년입니다. 그의 손에는 마이크 대신 알배추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보쌈을 먹다가 알배추의 맛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알배추를 예찬하는 랩을 하다가 소란제로 붙잡혀 왔다고 합니다. 아삭아삭 씹으면 달달한 알배추. 보쌈과 잘 어울리는 알배추. 그는 프리스타일 랩에 능하다며 어떤 주제든 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형사는 래퍼들이 부와 성공을 과시할 때 쓰는 단어인 플렉스를 주제로 던져줍니다. 그러나 청년의 랩은 또다시 알배추로 기결됩니다. 내 목에는 금목걸이, 주차장엔 스포츠카 2대, 날 부러워하는 많은 시선들, 가서 사 먹어, 알배추. 어떤 주제를 던져도 결국 알배추 이야기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하나의 생각에 갇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편협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 묘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손님은 시인인지 배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술에 취한 중년 남성입니다. 그는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낭만적인 독백을 을조립니다. 초승달이 뜨면 족발이 익는 시간을 못 참고 생으로 뜯어버린 가을이었다. 그는 집밥이 지겨워 뷔페에 가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사의 추궁 끝에 밝혀진 진실은 그가 간 곳이 고급 뷔페가 아니라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였다는 것입니다. 이쑤시개로 만두 8조각을 집어먹고 카트에 넣은 100원을 식대라고 주장하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시식 코너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를 고급 레스토랑의 손님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서글픈 허세와 자기 기만은 팍팍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하는 소시민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뷔페를 꿈꾸지만 현실은 마트 시식 코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기묘한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안쓰럽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자신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고 현실의 고단함을 이겨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오빠와 알배추를 가지고 때로는 주어를 생략하며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유쾌하고도 씁쓸한 이야기들이 잠시나마 여러분의 삶에 작은 웃음과 위로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교차하고 현대 사회의 기상천외한 단면들이 모이는 곳, 바로 우리 시대의 희극을 담아내는 가상의 파출소입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캐릭터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조각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서투른 몸짓과 엉뚱한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분들과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첫 번째 손님은 언어의 규칙을 송두리째 흔드는 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범했던 공간의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오빠, 오빠, 피아노빠. 내 이름 오빠방. 그래, 오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사이에는 오빠라는 단어가 끈질기게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문장의 쉼표처럼 혹은 의미 없는 추임새처럼 말이죠. 형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 지금 브랜드 사칭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오빠라는 말은 도대체 몇 번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여인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빠. 장사로 오빠 먹고 오빠 살기가 오빠 힘들어 오빠. 그녀의 말은 오빠라는 단어를 빼고 나면 장사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지극히 평범한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을 끌기 위해 끝말잇기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기면 술 한 잔이 공짜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어머, 오빠. 나는 오빠, 끝말잇기에서 오빠 져본 적이 없어. 오빠. 그녀의 자신감의 형사도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요. 저도 끝말잇기는 꽤 잘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
오빠, 나부터, 선풍기, 기차, 오빠, 배터리, 리본, 오빠, 빠따, 다리미, 오빠, 승부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형사가 빠로 끝나는 단어를 대자마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외칩니다. 이겼다, 오빠. 그녀의 필승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단어를 말하든 빠로 끝나는 단어로 받아치고 결국 상대가 빠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한국어에서 빠로 시작하는 단어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이용한 실로 기발하면서도 엉뚱한 전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가족 모두가 이런 말투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와의 통화에서도 오빠는 빠지지 않습니다. 할머니 오빠, 나 오빠 기다리지 말고 오빠, 오빠들이랑 오빠 놀아 오빠. 이는 한 개인의 특이한 버릇을 넘어 하나의 세계관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기묘한 언어 유희는 우리에게 익숙한 소통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인물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제일 조신한 여자라고 소개하는 안조신 씨입니다. 그녀의 이름부터가 역설적이지만 그녀는 시종일관 다소곳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털어놓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섬남과 여행을 갔어요. 처음엔 집이 엄해서 안 된다고 했죠. 누가요? 걔가요. 섬남이 그녀의 이야기 방식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어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문맥에 따라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녀는 이를 극단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마침 불꽃놀이 중이라 목마를 태워줬어요. 누가 누굴요? 내가요. 섬남을.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갑자기 우통을 벗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렇게 젖은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그 뒤로 쉴 새 없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요? 섬남이. 모기가요. 결국 그녀는 자신을 쫓아다니던 썸남을 모기로 오해하고 잡아 죽이려 했다는 혐의로 파출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주어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사소한 생략과 불분명한 표현에서 비롯되는지를 코믹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무대 위가 아닌 파출소에서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려는 두 댄서, 쿼카와 대가리정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요즘 유행하는 모든 춤이 사실은 자신들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스타의 마보이, 안무 역시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이죠. 형사가 증명을 요구하자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마보이의 유명한 웨이브 동작을 선보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자신들의 원조 안무를 표절한 것이라며 진짜 원조 안무를 보여주겠다고 나섭니다. 잠시 후 그들이 보여준 원조 안무는 그저 의미 없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 도무지 춤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기괴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터무니없는 주장은 표절과 원작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대 콘텐츠 시장의 한 단면을 날카롭게 풍자합니다. 무엇이 원조이고 무엇이 모방인지 그 경계가 흐려진 시대에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서툰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파출소의 밤이 깊어지자 이제는 인간이 아닌 존재까지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을 극도로 외향적인 귀신이라고 소개하는 이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필수 소양처럼 여겨지는 MBTI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I, 외향적인 사람은 E라고 하더군요.
저처럼 극도로 외향적인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는 섬뜩한 웃음소리와 함께 이히이라고 외칩니다. 알파벳 E와 자신의 웃음소리를 연결한 귀신다운 썰렁한 농담이었죠. 그는 얼마 전 귀신 모임에서 DJ로 활약했다며 자신이 활동하는 무대가 요단강 빠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틀었던 음악을 들려주겠다며 비트를 요청합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신나는 음악이 아닌 구슬픈 곡소리였습니다. 그는 곡소리 질러 라고 외치며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한데 모은 듯한 소리의 향연을 펼칩니다. MBTI, DJ, 파티, 이승의 유행을 따라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귀신의 모습은 소통하고 관계 맺고 싶어하는 존재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그 방식이 비록 기괴하고 서툴지라도 말입니다. 다음은 스스로를 래퍼라 칭하는 한 청년입니다. 그의 손에는 마이크 대신 알배추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보쌈을 먹다가 알배추의 맛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알배추를 예찬하는 랩을 하다가 소란제로 붙잡혀 왔다고 합니다. 아삭아삭 씹으면 달달한 알배추, 보쌈과 잘 어울리는 알배추. 그는 프리스타일 랩에 능하다며 어떤 주제든 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형사는 래퍼들이 부와 성공을 과시할 때 쓰는 단어인 플렉스를 주제로 던져줍니다. 그러나 청년의 랩은 또다시 알배추로 기결됩니다. 내 목에는 금목걸이, 주차장엔 스포츠카 2대, 날 부러워하는 많은 시선들, 가서 사 먹어, 알배추. 어떤 주제를 던져도 결국 알배추 이야기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하나의 생각에 갇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편협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 묘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손님은 시인인지 배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술에 취한 중년 남성입니다. 그는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낭만적인 독백을 을조립니다. 초승달이 뜨면 족발이 익는 시간을 못 참고 생으로 뜯어버린 가을이었다. 그는 집밥이 지겨워 뷔페에 가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사의 추궁 끝에 밝혀진 진실은 그가 간 곳이 고급 뷔페가 아니라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였다는 것입니다. 이쑤시개로 만두 8조각을 집어먹고 카트에 넣은 100원을 식대라고 주장하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시식 코너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를 고급 레스토랑의 손님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서글픈 허세와 자기 기만은 팍팍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하는 소시민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뷔페를 꿈꾸지만 현실은 마트 시식 코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기묘한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안쓰럽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자신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고 현실의 고단함을 이겨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오빠와 알배추를 가지고 때로는 주어를 생략하며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유쾌하고도 씁쓸한 이야기들이 잠시나마 여러분의 삶에 작은 웃음과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교차하고 현대 사회의 기상천외한 단면들이 모이는 곳. 바로 우리 시대의 희극을 담아내는 가상의 파출소입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캐릭터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조각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서투른 몸짓과 엉뚱한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분들과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첫 번째 손님은 언어의 규칙을 송두리째 흔드는 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범했던 공간의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오빠, 오빠, 피아노 오빠. 내 이름 오빠방. 그래, 오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사이에는 오빠라는 단어가 끈질기게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문장의 쉼표처럼 혹은 의미 없는 추임새처럼 말이죠. 형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 지금 브랜드 사칭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오빠라는 말은 도대체 몇 번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여인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빠. 장사로 오빠 먹고 오빠 살기가 오빠 힘들어 오빠. 그녀의 말은 오빠라는 단어를 빼고 나면 장사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지극히 평범한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을 끌기 위해 끝말잇기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기면 술 한 잔이 공짜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어머, 오빠. 나는 오빠. 끝말잇기에서 오빠 져본 적이 없어. 오빠. 그녀의 자신감의 형사도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요. 저도 끝말잇기는 꽤 잘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 오빠. 나부터. 선풍기. 기차. 기차, 오빠. 배터리. 리본, 오빠. 빠따. 다리미, 오빠. 승부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형사가 빠로 끝나는 단어를 대자마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외칩니다. 이겼다, 오빠. 그녀의 필승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단어를 말하든 빠로 끝나는 단어로 받아치고 결국 상대가 빠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한국어에서 빠로 시작하는 단어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이용한 실로 기발하면서도 엉뚱한 전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가족 모두가 이런 말투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와의 통화에서도 오빠는 빠지지 않습니다. 할머니 오빠, 나 오빠 기다리지 말고 오빠, 오빠들이랑 오빠 놀아 오빠. 이는 한 개인의 특이한 버릇을 넘어 하나의 세계관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기묘한 언어 유희는 우리에게 익숙한 소통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인물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제일 조신한 여자라고 소개하는 안조신 씨입니다. 그녀의 이름부터가 역설적이지만 그녀는 시종일관 다소곳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털어놓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섬남과 여행을 갔어요. 처음엔 집이 엄해서 안 된다고 했죠. 누가요? 걔가요. 섬남이. 그녀의 이야기 방식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어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문맥에 따라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녀는 이를 극단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마침 불꽃놀이 중이라 목마를 태워줬어요. 누가 누굴요? 내가요. 섬남을.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갑자기 우통을 벗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렇게 젖은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그 뒤로 쉴 새 없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요? 섬남이.
모기가요. 결국 그녀는 자신을 쫓아다니던 썸남을 모기로 오해하고 잡아 죽이려 했다는 혐의로 파출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주어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사소한 생략과 불분명한 표현에서 비롯되는지를 코믹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무대 위가 아닌 파출소에서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려는 두 댄서, 쿼카와 대가리정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요즘 유행하는 모든 춤이 사실은 자신들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스타의 마보이, 안무 역시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이죠. 형사가 증명을 요구하자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마보이의 유명한 웨이브 동작을 선보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자신들의 원조 안무를 표절한 것이라며 진짜 원조 안무를 보여주겠다고 나섭니다. 잠시 후 그들이 보여준 원조 안무는 그저 의미 없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 도무지 춤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기괴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터무니없는 주장은 표절과 원작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대 콘텐츠 시장의 한 단면을 날카롭게 풍자합니다. 무엇이 원조이고 무엇이 모방인지 그 경계가 흐려진 시대에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서툰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파출소의 밤이 깊어지자 이제는 인간이 아닌 존재까지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을 극도로 외향적인 귀신이라고 소개하는 이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필수 소양처럼 여겨지는 MBTI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I, 외향적인 사람은 E라고 하더군요. 저처럼 극도로 외향적인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는 섬뜩한 웃음소리와 함께 이히라고 외칩니다. 알파벳 E와 자신의 웃음소리를 연결한 귀신다운 썰렁한 농담이었죠. 그는 얼마 전 귀신 모임에서 DJ로 활약했다며 자신이 활동하는 무대가 요단강 빠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틀었던 음악을 들려주겠다며 비트를 요청합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신나는 음악이 아닌 구슬픈 곡소리였습니다. 그는 곡소리 질러 라고 외치며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한데 모은 듯한 소리의 향연을 펼칩니다. MBTI, DJ, 파티, 이승의 유행을 따라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귀신의 모습은 소통하고 관계 맺고 싶어하는 존재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그 방식이 비록 기괴하고 서툴지라도 말입니다. 다음은 스스로를 래퍼라 칭하는 한 청년입니다. 그의 손에는 마이크 대신 알배추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보쌈을 먹다가 알배추의 맛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알배추를 예찬하는 랩을 하다가 소란제로 붙잡혀 왔다고 합니다. 아삭아삭 씹으면 달달한 알배추, 보쌈과 잘 어울리는 알배추. 그는 프리스타일 랩에 능하다며 어떤 주제든 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형사는 래퍼들이 부와 성공을 과시할 때 쓰는 단어인 플렉스를 주제로 던져줍니다. 그러나 청년의 랩은 또다시 알배추로 기결됩니다. 내 목에는 금목걸이, 주차장엔 스포츠카 2대, 날 부러워하는 많은 시선들, 가서 사 먹어, 알배추. 어떤 주제를 던져도 결국 알배추 이야기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하나의 생각에 갇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편협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 묘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손님은 시인인지 배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술에 취한 중년 남성입니다. 그는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낭만적인 독백을 을조립니다. 초승달이 뜨면 족발이 익는 시간을 못 참고 생으로 뜯어버린 가을이었다. 그는 집밥이 지겨워 뷔페에 가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사의 추궁 끝에 밝혀진 진실은 그가 간 곳이 고급 뷔페가 아니라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였다는 것입니다. 이쑤시개로 만두 8조각을 집어먹고 카트에 넣은 100원을 식대라고 주장하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시식 코너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를 고급 레스토랑의 손님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서글픈 허세와 자기 기만은 팍팍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하는 소시민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뷔페를 꿈꾸지만 현실은 마트 시식 코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기묘한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안쓰럽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자신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고 현실의 고단함을 이겨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오빠와 알배추를 가지고 때로는 주어를 생략하며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유쾌하고도 씁쓸한 이야기들이 잠시나마 여러분의 삶에 작은 웃음과 위로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교차하고 현대 사회의 기상천외한 단면들이 모이는 곳, 바로 우리 시대의 희극을 담아내는 가상의 파출소입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캐릭터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조각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서투른 몸짓과 엉뚱한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분들과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첫 번째 손님은 언어의 규칙을 송두리째 흔드는 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범했던 공간의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오빠, 오빠, 피아노빠. 내 이름 오빠방. 그래, 오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사이에는 오빠라는 단어가 끈질기게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문장의 쉼표처럼 혹은 의미 없는 추임새처럼 말이죠. 형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 지금 브랜드 사칭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오빠라는 말은 도대체 몇 번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여인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빠. 장사로 오빠 먹고 오빠 살기가 오빠 힘들어 오빠. 그녀의 말은 오빠라는 단어를 빼고 나면 장사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지극히 평범한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을 끌기 위해 끝말잇기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기면 술 한 잔이 공짜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어머, 오빠. 나는 오빠, 끝말잇기에서 오빠 져본 적이 없어. 오빠. 그녀의 자신감의 형사도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요? 저도 끝말잇기는 꽤 잘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 오빠. 나부터. 선풍기. 기차. 기차, 오빠. 배터리. 리본, 오빠. 빠따. 다리미, 오빠. 승부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형사가 빠로 끝나는 단어를 대자마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외칩니다. 이겼다, 오빠. 그녀의 필승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단어를 말하든 빠로 끝나는 단어로 받아치고
결국 상대가 빠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한국어에서 빠로 시작하는 단어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이용한 실로 기발하면서도 엉뚱한 전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가족 모두가 이런 말투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와의 통화에서도 오빠는 빠지지 않습니다. 할머니 오빠, 나 오빠 기다리지 말고 오빠, 오빠들이랑 오빠 놀아 오빠. 이는 한 개인의 특이한 버릇을 넘어 하나의 세계관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기묘한 언어 유희는 우리에게 익숙한 소통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인물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제일 조신한 여자라고 소개하는 안조신 씨입니다. 그녀의 이름부터가 역설적이지만 그녀는 시종일관 다소곳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털어놓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섬남과 여행을 갔어요. 처음엔 집이 엄해서 안 된다고 했죠. 누가요? 걔가요. 섬남이, 그녀의 이야기 방식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어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문맥에 따라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녀는 이를 극단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마침 불꽃놀이 중이라 목마를 태워줬어요. 누가 누굴요? 내가요. 섬남을.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갑자기 우통을 벗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렇게 젖은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그 뒤로 쉴 새 없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요? 섬남이. 모기가요. 결국 그녀는 자신을 쫓아다니던 섬남을 모기로 오해하고 잡아 죽이려 했다는 혐의로 파출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주어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사소한 생략과 불분명한 표현에서 비롯되는지를 코믹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무대 위가 아닌 파출소에서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려는 두 댄서, 쿼카와 대가리정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요즘 유행하는 모든 춤이 사실은 자신들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스타의 마보이, 안무 역시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이죠. 형사가 증명을 요구하자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마보이의 유명한 웨이브 동작을 선보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자신들의 원조 안무를 표절한 것이라며 진짜 원조 안무를 보여주겠다고 나섭니다. 잠시 후 그들이 보여준 원조 안무는 그저 의미 없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 도무지 춤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기괴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터무니없는 주장은 표절과 원작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대 콘텐츠 시장의 한 단면을 날카롭게 풍자합니다. 무엇이 원조이고 무엇이 모방인지 그 경계가 흐려진 시대에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서툰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파출소의 밤이 깊어지자 이제는 인간이 아닌 존재까지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을 극도로 외향적인 귀신이라고 소개하는 이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필수 소양처럼 여겨지는 MBTI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I, 외향적인 사람은 E라고 하더군요. 저처럼 극도로 외향적인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는 섬뜩한 웃음소리와 함께 이히라고 외칩니다. 알파벳 E와 자신의 웃음소리를 연결한 귀신다운 썰렁한 농담이었죠. 그는 얼마 전 귀신 모임에서 DJ로 활약했다며 자신이 활동하는 무대가 요단강 빠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틀었던 음악을 들려주겠다며 비트를 요청합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신나는 음악이 아닌 구슬픈 곡소리였습니다. 그는 곡소리 질러 라고 외치며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한데 모은 듯한 소리의 향연을 펼칩니다. MBTI, DJ, 파티, 이승의 유행을 따라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귀신의 모습은 소통하고 관계 맺고 싶어하는 존재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그 방식이 비록 기괴하고 서툴지라도 말입니다. 다음은 스스로를 래퍼라 칭하는 한 청년입니다. 그의 손에는 마이크 대신 알배추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보쌈을 먹다가 알배추의 맛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알배추를 예찬하는 랩을 하다가 소란제로 붙잡혀 왔다고 합니다. 아삭아삭 씹으면 달달한 알배추, 보쌈과 잘 어울리는 알배추. 그는 프리스타일 랩에 능하다며 어떤 주제든 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형사는 래퍼들이 부와 성공을 과시할 때 쓰는 단어인 플렉스를 주제로 던져줍니다. 그러나 청년의 랩은 또다시 알배추로 기결됩니다. 내 목에는 금목걸이, 주차장엔 스포츠카 2대, 날 부러워하는 많은 시선들, 가서 사 먹어, 알배추. 어떤 주제를 던져도 결국 알배추 이야기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하나의 생각에 갇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편협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 묘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손님은 시인인지 배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술에 취한 중년 남성입니다. 그는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낭만적인 독백을 을조립니다. 초승달이 뜨면 족발이 익는 시간을 못 참고 생으로 뜯어버린 가을이었다. 그는 집밥이 지겨워 뷔페에 가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사의 추궁 끝에 밝혀진 진실은 그가 간 곳이 고급 뷔페가 아니라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였다는 것입니다. 이쑤시개로 만두 8조각을 집어먹고 카트에 넣은 100원을 식대라고 주장하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시식 코너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를 고급 레스토랑의 손님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서글픈 허세와 자기기만은 팍팍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하는 소시민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뷔페를 꿈꾸지만 현실은 마트 시식 코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기묘한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안쓰럽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자신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고 현실의 고단함을 이겨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오빠와 알배추를 가지고 때로는 주어를 생략하며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유쾌하고도 씁쓸한 이야기들이 잠시나마 여러분의 삶에 작은 웃음과 위로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교차하고 현대 사회의 기상천외한 단면들이 모이는 곳. 바로 우리 시대의 희극을 담아내는 가상의 파출소입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캐릭터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조각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서투른 몸짓과 엉뚱한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분들과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첫 번째 손님은 언어의 규칙을 송두리째 흔드는 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범했던 공간의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오빠, 오빠, 피아노빠. 내 이름 오빠방. 그래, 오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사이에는 오빠라는 단어가 끈질기게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문장의 쉼표처럼 혹은 의미 없는 추임새처럼 말이죠. 형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 지금 브랜드 사칭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오빠라는 말은 도대체 몇 번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여인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빠. 장사로 오빠 먹고 오빠 살기가 오빠 힘들어 오빠. 그녀의 말은 오빠라는 단어를 빼고 나면 장사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지극히 평범한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을 끌기 위해 끝말잇기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기면 술 한 잔이 공짜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어머, 오빠. 나는 오빠, 끝말잇기에서 오빠 져본 적이 없어. 오빠. 그녀의 자신감의 형사도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요? 저도 끝말잇기는 꽤 잘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 오빠. 나부터. 선풍기. 기차. 기차, 오빠. 배터리. 리본, 오빠. 빠따. 다리미, 오빠. 승부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형사가 빠로 끝나는 단어를 대자마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외칩니다. 이겼다, 오빠. 그녀의 필승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단어를 말하든 빠로 끝나는 단어로 받아치고 결국 상대가 빠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한국어에서 빠로 시작하는 단어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이용한 실로 기발하면서도 엉뚱한 전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가족 모두가 이런 말투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와의 통화에서도 오빠는 빠지지 않습니다. 할머니 오빠, 나 오빠 기다리지 말고 오빠, 오빠들이랑 오빠 놀아 오빠. 이는 한 개인의 특이한 버릇을 넘어 하나의 세계관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기묘한 언어 유희는 우리에게 익숙한 소통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인물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제일 조신한 여자라고 소개하는 안조신 씨입니다. 그녀의 이름부터가 역설적이지만 그녀는 시종일관 다소곳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털어놓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섬남과 여행을 갔어요. 처음엔 집이 엄해서 안 된다고 했죠. 누가요? 걔가요. 섬남이, 그녀의 이야기 방식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어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문맥에 따라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녀는 이를 극단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마침 불꽃놀이 중이라 목마를 태워줬어요. 누가 누굴요? 내가요. 섬남을.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갑자기 우통을 벗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렇게 젖은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그 뒤로 쉴 새 없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요? 섬남이. 모기가요. 결국 그녀는 자신을 쫓아다니던 섬남을 모기로 오해하고 잡아 죽이려 했다는 혐의로 파출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주어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사소한 생략과 불분명한 표현에서 비롯되는지를 코믹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무대 위가 아닌 파출소에서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려는 두 댄서, 쿼카와 대가리정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요즘 유행하는 모든 춤이 사실은 자신들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스타의 마보이, 안무 역시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이죠. 형사가 증명을 요구하자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마보이의 유명한 웨이브 동작을 선보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자신들의 원조 안무를 표절한 것이라며 진짜 원조 안무를 보여주겠다고 나섭니다. 잠시 후 그들이 보여준 원조 안무는 그저 의미 없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 도무지 춤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기괴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터무니없는 주장은 표절과 원작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대 콘텐츠 시장의 한 단면을 날카롭게 풍자합니다. 무엇이 원조이고 무엇이 모방인지 그 경계가 흐려진 시대에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서툰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파출소의 밤이 깊어지자 이제는 인간이 아닌 존재까지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을 극도로 외향적인 귀신이라고 소개하는 이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필수 소양처럼 여겨지는 MBTI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I, 외향적인 사람은 E라고 하더군요. 저처럼 극도로 외향적인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는 섬뜩한 웃음소리와 함께 이히라고 외칩니다. 알파벳 E와 자신의 웃음소리를 연결한 귀신다운 썰렁한 농담이었죠. 그는 얼마 전 귀신 모임에서 DJ로 활약했다며 자신이 활동하는 무대가 요단강 빠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틀었던 음악을 들려주겠다며 비트를 요청합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신나는 음악이 아닌 구슬픈 곡소리였습니다. 그는 곡소리 질러 라고 외치며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한데 모은 듯한 소리의 향연을 펼칩니다. MBTI, DJ, 파티, 이승의 유행을 따라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귀신의 모습은 소통하고 관계 맺고 싶어하는 존재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그 방식이 비록 기괴하고 서툴지라도 말입니다. 다음은 스스로를 래퍼라 칭하는 한 청년입니다. 그의 손에는 마이크 대신 알배추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보쌈을 먹다가 알배추의 맛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알배추를 예찬하는 랩을 하다가 소란제로 붙잡혀 왔다고 합니다. 아삭아삭 씹으면 달달한 알배추, 보쌈과 잘 어울리는 알배추. 그는 프리스타일 랩에 능하다며 어떤 주제든 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형사는 래퍼들이 부와 성공을 과시할 때 쓰는 단어인 플렉스를 주제로 던져줍니다. 그러나 청년의 랩은 또다시 알배추로 기결됩니다. 내 목에는 금목걸이, 주차장엔 스포츠카 2대, 날 부러워하는 많은 시선들, 가서 사 먹어, 알배추. 어떤 주제를 던져도 결국 알배추 이야기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하나의 생각에 갇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편협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 묘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손님은 시인인지 배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술에 취한 중년 남성입니다. 그는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낭만적인 독백을 을조립니다. 초승달이 뜨면 족발이 익는 시간을 못 참고 생으로 뜯어버린 가을이었다. 그는 집밥이 지겨워 뷔페에 가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사의 추궁 끝에 밝혀진 진실은 그가 간 곳이 고급 뷔페가 아니라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였다는 것입니다. 이쑤시개로 만두 8조각을 집어먹고 카트에 넣은 100원을 식대라고 주장하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시식 코너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를 고급 레스토랑의 손님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서글픈 허세와 자기 기만은 팍팍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하는 소시민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뷔페를 꿈꾸지만 현실은 마트 시식 코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기묘한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안쓰럽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자신을